안녕하세요. 낙서인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거짓말을 파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글쓴 이는 데이빗 프리드먼이라는 과학 경제 분야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책은 전문가들의 부정확한 조언, 그리고 오류투성이의 언론 기사가 왜 넘쳐나고 대중의 주목을 받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저자는 그 이유로 전문가들의 편견, 직업상 받는 압력, 연구자와 기자들의 나태한 태도, 데이터 조작 등을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무지와 편견, 오류, 그리고 뻔뻔스러운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의사들은 6번에 1번꼴로 환자를 오진하고 그런 오진의 절반은 실제 환자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또 비만과 관련한 요인이 무려 3,000가지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그중 한두 가지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정보를 제공합니다. 투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재테크 전문가 중에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권위 있는 과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3분의 2가 제대로 검증해보면 틀린 내용이라는 것도 의외입니다. 그렇다면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거짓말을 파는 스페셜리스트 중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전문가 조언의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신뢰도가 더 높은 전문 지식의 특징, 이렇게 두 챕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전문가 조언의 일반적인 특징.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는 전문 지식은 오류율이 평균 이상이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단순하고 보편적이고 확정적인 경우, 대중적인 전문가들이 다루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와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확정적인 결론 사이의 불일치를 앞서 언급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이 폭넓은 효과를 약속하고 짧고 듣기 좋은 문구나 신문기사 제목같이 표현된 경우 그런 조언은 엉터리 전문가들의 잘못된 측정, 나쁜 분석, 편견을 통해 제시되었거나 연구 결과가 학술 저널이나 대중매체에 실릴 때 어떤 사항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신중한 연구의 결론도 평균치에 근거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 한 건의 연구 또는 많지만 소규모로 이루어졌거나 부주의한 연구 또는 동물 실험 연구에만 근거한 경우 한 건의 연구에 바탕을 둔 조언은 그 연구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도 일단 잠정적인 결과로 간주해야 한다. 연구 건수가 많을수록 연구 결과가 더 좋은 것이 대략적인 법칙이지만 일련의 대규모의 집중적인 연구조차도 때로 연구 결과가 틀릴 수 있다. 오류의 위험은 연구가 수십 명을 대상으로 수행되거나 실험 대상자가 통제되지 않거나 실험 대상자의 선택이 무작위적이지 않거나 또는 학생이나 매우 아픈 사람들과 같은 특정한 부류의 실험 대상자에게 한정될 경우 더 높다. 하지만 이런 오류는 낮은 수준의 많은 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를 통합함으로써 바로잡을 수 있다. 때로 몇 가지 나쁜 자료를 통합해도 그저 나쁜 자료들만 더 많이 모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나는 전적으로 동물 연구만을 근거로 인간의 건강이나 행태에 대해 주장할 경우 그것을 흥미있는 환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동물 실험 증거가 한두 건의 소규모 또는 비공식적인 인체 시험 결과를 근거로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내놓는 조언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동물 연구가 어떤 결과를 보여준다 해도 엉성한 인간 대상 연구 결과는 단지 엉성한 결과인 것일 뿐이다. 연구 결과가 획기적인 경우, 새롭고 놀랍게 보이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 엄격하지 못한 소수의 연구들 또는 흔히 단 한 건의 소규모 동물 실험 연구에 바탕을 둔 것이다. 몇 건의 소규모 연구가 수행된 후에야 대규모의 엄밀한 연구가 수행되고 만약 이런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몇 건의 연구가 이미 진행된 경우라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새로운 연구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오아니디스와 다른 베이지안 학파 통계학자들이 주장하는 단순한 논리를 생각해보자. 개념 정의에 따르면 새로운 발견은 기존에 명확히 발견되지 않은 것이며 이전에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일반적인 이유는 그것이 실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나 기관이 어떤 조언을 하면서 받아들이면 유익하다고 설득하는 경우, 물론 모든 전문가들은 많은 청중들의 관심을 끌려고 자신의 연구 결과가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도 일부는 잠재적인 이해 갈등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연구의 결과에 따라 이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 기업이나 산업단체에서 직접 연구 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특히 더 그렇다. 기업의 자금 지원이 연구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위험이 아주 높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담배 회사는 흡연이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기꺼이 제시하는 의사나 연구자들을 항상 찾아다닌다. 그리고 숨어있는 많은 이해관계가 연구 보고서에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때로 일부러 은폐한다는 점을 여러 연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부 지원 연구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더 신뢰도가 높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연구 부정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대부분의 평가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이념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수단으로 연구를 이용했다. 한편 유력한 컨설턴트들이 흔히 대중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자신의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는 방편으로 이용함으로써 그런 대중적인 조언이 다른 홍보 형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신뢰성을 갖게 된다. 최근의 큰 실패나 위기가 장래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조언들. 이런 조언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우리는 자신의 오류 때문에 너무 짜증나거나 심지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오류를 피하기 위해 이전에 했어야 했던 일들을 기꺼이 하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낡은 조언을 제시하여 도와줄 것이다. 가령 음식물에 박테리아가 발생한 후 극히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다루라고 조언하거나 또는 전국적인 대출 열풍으로 경제 침체가 발생한 후 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시해도 좋은 전문가 조언의 특징. 우리는 사실 거의 타당성이 없는 요인들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에 관심을 갖고 쉽게 믿어버린다. 전문적인 조언이 그런 요인을 사용할 경우 그런 조언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런 요인은 우리에게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럴듯하고 좋게 들릴 경우 일부 전문적인 조언은 우리에게 옳은 것처럼 들린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과 잘 들어맞고 상식적이고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더 쉽게 해주고 부담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것들 중 어느 것도 전문적인 조언이 옳을 확률을 높여주지 않는다. 사실 이런 요인들은 조언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 내용을 왜곡하거나 논문 발표 편견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발적인 경우, 우리는 전문가들이 종래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조언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방은 우리 몸에 좋습니다. 지저분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좋아하며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과거에 믿었던 내용이 사실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관점이 때로 정말 틀리거나 적어도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충분한 증거를 살펴본 후에 이전의 관점을 버려야 한다. 적극적인 관심을 많이 받을 경우, 언론, 온라인상의 대중, 우리의 친구, 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전문가의 주장을 다룬 기사는 보통 그것의 신뢰도보다는 그런 주장의 파급력, 대중들의 호응, 도전적인 내용에 더 관심을 갖는다. 2009년 5월 4,700만 년 전 화석의 발견 때문에 며칠 만에 750개 이상의 관련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다. 구글 뉴스에 따르면 화석을 발견한 과학자들과
연구기관이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충실히 그대로 옮긴 그 기사들은 대부분 그 화석이 오랫동안 찾던 원시 영장류와 인간을 포함한 현대 영장류 사이를 이어주는 잃어버린 연결고리라고 주장했다.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와 화석 관련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아이다를 소개하는 책에 파묻히는 바람에 몇몇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다가 사람들의 주장처럼 명백하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아닌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아이다의 지지자들이 주장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충분한 이유도 있다. 다른 전문가들이 조언을 받아들인 경우, 사실 이런 조언은 무시하면 안 된다. 다만 신중하게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지지는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조언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전문가 집단은 정치, 편승 효과, 연구자금 지원에 따른 편향, 다른 부정적인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사람들은 특정 분야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특정 주장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언론 보도는 전문가들 중 특정 견해를 갖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100년 동안 미국과 프랑스에서 인기를 끈 이름을 조사한 2009년의 와튼 연구에 따르면 더 많이, 더 빨리 인기를 얻은 이름일수록 더 많이, 더 빨리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동일한 기본적인 원리가 사상의 선택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경영 관련 조언이 시대에 따라 아주 변덕스럽고 모든 종류의 전문적인 주장이 변덕스러운 주기를 갖지 않는지 당연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 집단이 새로운 주장에 대해 즉각적이고 폭넓게 지지를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기보다는 경고의 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추론을 따를 경우 더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지시를 받는 주장들이 더 신뢰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권위 있는 저널에 발표된 경우, 이제부터는 권위 있는 저널의 명성에 다시는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대규모의 엄격한 연구에 의해 지지를 받는 경우, 대규모, 무작위 통제 연구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전문적인 연구보다는 신뢰도가 더 높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연구, 심지어 일련의 연구들도 확실한 보증을 제공하지 못한다. 일부 대규모의 엄격한 연구들이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그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컨대 논문 발표 편견, 연구자금 지원에 따른 부정, 특정 오차, 잘못 분석한 연구 내용 등의 이유 때문에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많다. 전문적인 조언을 지지하는 전문가가 자신의 훌륭한 자격을 내세울 경우, 우리는 가장 대담한 사기가 아이비리그 대학, 세계적 수준의 병원, 유명한 기업체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장소는 연구자들의 능력과 기준이 아주 탁월하지만 연구 수행의 압박도 그만큼 높고 연구에 대한 면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탁월한 전문가들이 속임수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들은 편견, 조작, 나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사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한다. 하지만 다음은 좀 더 까다로운 질문이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과 대립할 경우 더 높은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을 옹호해야 하는가? 우리는 대체로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과학자, 아주 유명한 컨설턴트, 최고 수준의 정부 자문가, 다른 훌륭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씨름하는 편견, 오류, 왜곡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문제는 대중적이고 자기 과시적이고 평범한 전문가들에게 더 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자폐증을 앓는 자녀에게 실제로 자폐증에 관한 학구적인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집중적인 행동 치료를 즉시 받기보다는 선의는 있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유명 인사가 제시한 이상한 식이요법을 시행한다면 그들은 복잡한 조언의 정글을 헤쳐나갈 안전한 통로를 찾지 못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나는
비공식적인 전문 지식이 비록 공식적인 전문 지식과 상충된다고 해도 그것을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공식적인 지식은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엄밀하게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전문가들을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살펴보았다. 비공식적인 전문가들이 덜 세밀하지만 잠재적으로 더 타당한 현실 관찰 내용을 이용하고 경험과 상식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관찰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때로는 그들의 장점으로 작용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2004년판 미국 의사 처방 참고집은 근육 증강제는 선수의 기량을 향상시키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어떤 사람도 이러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윤리적 연구를 설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약물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그런 현실과 반대되는 강한 편견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한편 감독과 선수들은 진실을 알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 곧 근육 증강제는 기량 향상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이 사실은 이제 의학계도 인정하고 있다. 신뢰도가 더 높은 전문 지식의 특징. 다음 항목은 좀 더 신중하고 진실하고 균형감 있는 전문 지식의 연구 결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일부 항목은 전문 지식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제시되는 정보다. 다른 경보기를 작동시키지 않는다. 신뢰성이 없는 전문 지식의 특성을 알면 우리는 그와 다른 특성을 가진 전문 지식은 신뢰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실히 추정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단순하지 않고 대규모로 엄격하게 수행된 여러 연구들이 지지하고 우리들이 대부분 진리라고 믿는 바와 일치하고 이해 갈등에서 자유롭고 최근의 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연구가 아닌 전문 지식을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앞서 보았듯이 연구 과정의 단계마다 중요한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에 흥미롭거나 유용한 가설을 입증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도 언론이 커피가 알츠하이머 질환의 진행을 지연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을 보도하는 걸 막지 않을 것이다. 실망스러운 결론을 조작할 이유는 그리 많지 않으며 그런 결론에 대한 이러저러한 기사를 보도하는 사람은 아마 독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진실을 일부러 왜곡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 사항을 많이 제시한다.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이나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결함, 약점, 한계를 감추려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는 전문가 또는 저널이나 연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신문과 텔레비전 쇼는 연구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대체로 저널의 논문과 대중매체의 기사는 독자가 연구 방법 또는 자료 분석의 신뢰성, 연구 결과의 적용 범위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논평이나 정보를 함께 싣는다. 우리가 전문적인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적용 가능성에 대해 항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의문을 명시적으로 제기하고 또한 독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것은 전문가, 편집자, 기자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반대되는 증거를 솔직하게 밝힌다. 반대하는 증거가 전혀 없거나 모든 증거에 지지를 받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거의 없다. 서로 상충되는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할 때 그 점을 강조하는 모든 전문가, 저널 편집자, 기자들을 좀 더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상투적으로 비판적인 인용문을 집어넣은 대중매체 기사는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없다. 또한 저널의 논문에 실린 짧고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연구의 한계나 단순히 비판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러 제시하는 듯한 반대 증거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가의 주장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취급하는 데서 오는 절망감은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올바른 결론일 수 있다. 가끔 부정적인 증거가 최선의 결론이라는 것을 볼 때
이런 과정을 통과한 긍정적인 증거가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연구의 배경을 제공한다. 전문적인 연구 결과는 결코 진공 상태에서 나오지 않는다.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주장과 반박, 이전 연구, 찬성과 반대 주장, 대안적인 이론, 수행 중인 새로운 연구 등이 있다. 연구 내용 그 자체만으로 아주 신뢰도가 높게 보이는 연구 결과도 때로 더 풍부한 배경을 알고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배경을 제공하는 기사는 좋다고 볼 수 있다. 거대 하이테크 컨설팅 회사인 엑센추어의 컴퓨터 과학자 앤드류 파노는 나에게 말했다. 전문 지식을 일회적이고 짧은 지식의 응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전문가들의 집단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는 것이 좋은 연구를 찾는 비결입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흔히 단순한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신뢰도가 더 높은 연구 결과는 연구 결과의 한계점을 보다 더 명백하게 밝힌다. 가령 임상시험이 동물 또는 건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거나 부동산 가격이 고급 주택 또는 일부 지역에서만 확실히 변동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전문가들이나 다른 언론인들은 종종 정도를 넘어서 연구 결과에 대해 명확하고 실제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제시한다.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비록 결과가 흥미롭지만 아주 작은 결론이며 또 결과가 단지 우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행태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이 결론이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 이것은 중요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아직 상당히 불확실하고 더 나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 중에 하나일 뿐이며 나머지 전략보다 확실히 더 낫다고 볼 수 없다. 전문가, 저널 편집자, 저널리스트는 그들의 독자들이 이런 종류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실 그 자체가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하며 주관적인 성향이 섞인 논평을 덧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그럴듯하게 주장한다. 이 말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나는 그런 논평을 덧붙이는 사람들은 더 높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그들이 전문 지식의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탐구하여 독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 논평은 연구가 확률과 위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해석하기가 아주 힘들 경우 특히 더 절실하다. 워싱턴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일상적인 기상 예보를 듣지만 그날의 일정을 제대로 결정할 정도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비 올 확률이 30%라는 의미를 해당 지역에 30%의 비가 올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 중 30%의 시간 동안 비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위험에 대한 내용은 의학과 금융 지식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전문 지식을 다루는 기사에서는 해당 지식의 통계적 유의성 또는 유의성 없음을 좀처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솔직하고 직설적인 논평을 싣는다. 우리는 좋은 정치부 기자들이 공무원들이 준비된 말이나 연설을 그만두고 그들의 속마음을 말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와 금융 저널리스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투하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나는 만약 독자들이 전문가 스스로 또는 다른 박식한 전문가가 연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구심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도나 의미를 정말 이해한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경험으로는 그런 논평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잡지에 실린 좀 더 긴 논문이나 저널에 실린 편지, 라디오 인터뷰다. 대중매체에 실린 긴 인터뷰 기사와 저널의 편지가 진리를 잘 나타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며 적어도 전문 지식의 상세한 실제 내용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려면 수고가 따른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점검 항목을 확인하고 전문 지식과 함께 제시되는 관련 정보를 자세히 훑어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전문 지식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관점 중 일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과제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상당 부분 덜어주는가 하는 것이다. 자연은 내가 앞서 언급한 인식의 경제화에 대한 감각을 천성적으로 심어준 것 같다. 에모리 대학의 뇌영상 촬영 연구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뇌 영역은 우리가 전문 지식을 접할 때 그것이 얼마나 형편없는가에 상관없이 활동이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2009년 워싱턴주의 한 고교 졸업반 여학생은 자신의 심각하고 고질적인 소화불량이 치료 가능한 크론병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여러 의사들의 진단이 옳은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위장 조직 샘플을 학교에 갖고 가서 현미경으로 살펴보고 곧 크론병에 특이하게 나타나는 유가종이라는 염증을 발견했다. 이 진단은 나중에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우리는 대부분 공식적인 전문 지식을 접할 때 이처럼 도전적이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전문가들의 주장을 평가하는 점검 리스트를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기만 해도 타당성이 적어 보이는 전문 지식들을 쉽게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건강관리, 중요한 생활 방식의 변화, 조직 변화, 더 나은 아동 양육, 크고 작은 퇴직연금 상품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과학 분야에서 공식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과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연구 저널을 읽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나는 노벨상 수상자 2명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존경받는 과학자들도 자신의 연구 분야이지만 직접적인 관심 분야 밖의 다수의 논문을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지만 저널에 발표된 논문의 잠재적 결점을 찾아내는 것이 항상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아울러 전문 지식을 확인하는 법을 열심히 배우면 어떤 연구를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할지에 대해 직관적인 느낌을 점차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뇌는 패턴을 인식하는 훌륭한 기계와 같다. 이것은 마치 훌륭한 의사가 부족한 정보를 이용하여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나는 우리들도 대부분 연구에 항상 몰두하지 않고 전문 지식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007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를 찾아내는 것으로 알려진 로드 아일랜드주 양로원의 고양이 이야기를 실었다. 고양이가 갑자기 어떤 환자의 옆에서 동그랗게 말고 누워있으면 그 환자는 항상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는데 그것은 의사들이 운명할 날이 가까웠다고 진단한 환자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 수년간의 공식적인 훈련과 집중적인 경험도 하지 않고 복잡한 진리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런 이야기를 샅샅이 조사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상식을 항상 신뢰하지는 않으며 좋은 조언을 들을 때 그것을 항상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현명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대부분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